안녕하세요. 일관된에서 직관영어 상변선생입니다. 네, 여러분과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오리라는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해설 오류 릭스. 원래 릭스죠. 정확한 발음은. 해설의 오류를 누설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설 오류 릭스. 근데 이걸 이제 줄여서 해오리라고 부를 건데요. 수능 해오리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평가원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을 보게 되면 많은 선생님들이 해설을 올려주십니다. 근데 그 해설에서 사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학생들이 그 내용 그대로 배우시면 될 텐데 자주 틀리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영향력이 있는 선생님들이 틀리셨을 경우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잘못된 내용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꽤 틀리셨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 부분을 더 설명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수업이 이제 해오리고요. 오늘 첫 번째로 2018년도 구평 33번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Often externalizing conversations involve tracing the influence of the problem in the child's life over time. 근데 여기에서 externalizing conversations라는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을 이 해석이 반반으로 갈렸어요. 선생님들이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그 반반으로 갈렸는데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도 있어요. Externalizing conversations는 대화를 외면화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부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대화를 어떻게 외면화하죠? 대화를 외면화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언가를 외면화한다는 것은 원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원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면화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평상시 대화할 때 막 이러면서 대화를 속으로 하나요? 아니잖아요. 겉으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할 때 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외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외면화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대화를 외면화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한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말씀 이해되시죠? 그죠? 대화를 어떻게 외면할까요? 그래서 이 해석이 사실은 잘못된 해석인데 이렇게 하신 선생님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강의 중에서 이거랑 관련된 내용이 이 부분에 나와요. TS1에서 동명사절하고 이제 명사구에 대한 구별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이걸 설명합니다. 일단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도 reading books, 두 번째도 reading books라고 나와 있네요. 둘 다 reading books, reading books예요. 생긴 건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러면 생긴 게 똑같으면 다 똑같은 겁니까? 아니죠. 생긴 게 똑같아서 다른 역할하면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화계에 선생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은 영화 배우라고 있고 저는 영어 강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생긴 게 똑같아도 그 사람은 영화 배우고 저는 영어 강사라고요. 그것처럼 reading books 똑같이 생겼지만 위에 reading books하고 아래 reading books는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른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위에 reading books 다음에는 all이 나왔습니다. 밑에 reading books 다음에는 is가 나왔어요. 이 말은 위에 거는 주어가 복수, 밑에 거는 주어가 단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어가 복수이고 단수인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복수로 쓰인 것은 지금 books라는 명사가 핵심이 되는 것이고 얘는 명사예요. 명사 핵심이 되는 것이고 이 명사를 reading이라는 동명사가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동명사가 명사를 수식해 줄 때 동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용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뭐뭐하기용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읽기용 책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읽기용 책들. 그럼 읽기용 책들은 책들이 핵심이니까 단수가 되겠습니까? 복수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용 책들은 보통 비싸다라는 뜻이 됩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번째는 지금 is가 나왔잖아요. is가 나왔다는 것은 이 전체가 주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전체 덩어리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아마 동명사 구라고 배우셨을 텐데 동명사 구는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정확한 용어는 동명사 절입니다. 다른 수업 시간에서 선생님이 아마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요. 구하고 절의 가장 본질적 차이점은 뭐냐면 구는 단어가 핵심이 되는 덩어리예요. 구는 뭐라고요? 단어가 핵심이 되는 덩어리입니다. 절은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진 덩어리입니다. 절은 뭐라고요?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진 덩어리라고. 영어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부사어라는 5가지 문장 성분이 있습니다.
그 원래는 이게 영어학에서 진짜 그 제대로 공부하면 이 5가지 문장성을 배웁니다. 우리나라 7차 교육과정에서 이 5가지 문장성을 원래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치죠. 그 이유는 일본식 문법이 우리나라의 99%이기 때문입니다. 좀 각설하고 문장 성분 주어, 목적,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 이 5가지로 이루어지는 덩어리가 절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절이에요. 무슨 절이냐면 동명사절이라고 하는 절입니다. 동명사절은 동명사가 그 안에서 동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여기서 복수는 목적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도 있고 목적어, 서술어죠. 서술어 그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합쳐서 뭐가 된다고요? 동명사절이 된다고요. 절은 항상 단수입니다. 다시 절은 단수라고요. 절은 뭐라고요? 감독님 절은 단수. 절은 단수. 동명사절은 절이니까 단수. 투부정사절도 절이니까 단수. 명사절도 절이니까 단수. 해인사도 절이니까 단수. 이해되셨어요? 절은 무조건 뭐다? 단수. 그럼 reading books가 단수기 때문에 is가 나온 거예요. is가 나왔다는 건 얘가 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책들을 읽는 것이 되는 겁니다. 책들을 읽는 것. 책들을 읽는 것. 다시 위에 건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읽기용 책들. 밑에가 어떻게 된다고요? 책들을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읽기용 책들은 보통 비싸다라는 문장이 되는 것이고 밑에는 책들을 읽는 것은 중요하다가 되는 겁니다. 차이점 느껴지십니까? 똑같은 리딩 부스인데 하나는 읽기용 책들이고 하나는 책들을 읽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나가면 동명사의 역할도 우리 이미 다 배운 거예요. 동명사의 역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동명사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로 배우셨죠? 동명사의 역할도 정확히 얘기하면 동명사의 첫 번째 역할은 명사 수식입니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동명사 첫 번째 역할은 명사 수식해요.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준다고요. 그때 용도를 나타내고 동명사의 두 번째 역할은 동명사절이라는 절 안에서 동사 역할을 합니다. 다시 동명사의 역할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동명사의 첫 번째 역할은 명사를 수식한다고요. 어디에서? 명사 앞에서. 두 번째 동명사의 역할은 동명사절 안에서 동사 역할을 수행한다고요. 얘가 동사 역할을 수행하고 얘가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온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책들을 읽기용 책들은 보통 비싸다. 두 번째는요. 책들을 읽는 것은 중요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2013년도 이미 2013년도 수능 21번 어법 문제에서 해당 내용을 다뤘습니다. Adapting novels is one of the most respectable of movie projects. 여기에 is의 밑줄이 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Adapting novels는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면 두 가지의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 Adapting은 개작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것을 이제 영화용으로다 개조하는 거, 적응시키는 것이 이제 개작하는 거죠. 개작용 소설들이라고 하면 복수가 돼요. 개작용 소설들은 복수. 두 번째 해석은 소설들을 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 뭐라고요? 소설들을 개작하는 것이라고요. 그럼 is가 맞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소설들을 개작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개작용 소설들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개작용 소설들은 뭐예요? 소설인데 그 쓴 목적이 뭐야? 개작하려고. 소설 왜 쓰셨습니까? 아, 이번에 영화용 스크립트로다가 개작하려고요. 말이 됩니까? 아니, 영화 스크립트를 그냥 처음부터 쓰는 게 낫지 왜 소설을 써서 개작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논리적이지 않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작용 소설들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소설을 개작하는 것은 괜찮죠. 그러니까 소설이 이미 존재하는데 그것을 영화 스크립트로 바꾸는 거, 이건 소설을 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소설을 개작하는 것이 맞아요. 그럼 소설을 개작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동명사절 해석이니까 is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거 선생님들 중에서 이게 그런 그 깊은 내용이었다는 걸 아시는 선생님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알수록 와우, 대단한 걸?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 설명 듣기 전까지는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설명 듣고 나면 와, 그런 뜻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선생님은 원래 그러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강사죠. 그죠? 그래서 adapting novels 다시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소설들을 개작하는 것이 맞다고. 그럼 다시 돌아와 보세요.
2018년도 9월 평가원 33번 문제에서 external conversations라는 덩어리 뒤에 동사 형태를 잘 째려보세요. involve, 뭐가 쓰였습니까? 이거 복수동사예요. 그럼 복수동사가 쓰였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덩어리가 동명사절이라는 얘기입니까? 명사구라는 얘기입니까? 명사구는 명사가 핵심이 되는 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conversation이라는 명사가 핵심이 되는 거야. 얘가 복수잖아요. 그죠? 얘가 복수잖아. 얘가 핵심이 되는 것이고 앞에 externalizing conversation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야 이게 복수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배운 수준에서의 해석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대화를 외면하는 것? 이건 틀렸다고. 이건 단수라고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건 구문을 아예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모르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투부정사의 용법도 뭐 투동사 원형이지만 생긴 거 똑같이 생겼어도 용법 막 세 가지로 크게 나눠가지고 해석 다 바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야. 똑같이 생겼다고 똑같이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when이 이끄는 절 총 네 가지 크게 네 가지의 쓰임이 있어요. when이 이끄는 절이. 그럼 이 네 가지의 해석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집니다. when 절은 똑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해석이 네 가지가 된다고요. 정확하게 분석하면. 마찬가지예요. externalizing conversations는 생긴 건 똑같지만 이게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으며 단수일 때 해석과 복수일 때 해석은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대화를 외면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해석이라는 것을 아까 논리적인 이유에서도 어떻게 대화를 외면하여 이미 외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면화용 대화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구조에는 맞는 해석이에요. 다시 외면화를 하기 위한 즉 외면화용 대화들이라고 하면 그건 괜찮다고요. 외면화용 대화들이 포함한다. 이렇게 쭉쭉 나가는 것이 이 문장의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 학생들이 해야 되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또는 강사들이 가르쳐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외면화용 대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화라는 것의 목적이 뭐야? 외면화하는 거야. 이제는 선생님이 한 단계 더 나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예요. 그럼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는 우리나라에도 그 용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찾아보면 사전에도 이 뜻이 나오긴 나와요. 외현화 대화라고 나옵니다. 즉 외현화 대화. 외현화는 바깥으로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대화의 목적이 바깥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라든지 이런 아이에게서 그 트라우마를 그 안에 깊이 그 의식 잠재의식 쪽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끄집어내는 거. 그 끄집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 이게 외현화 대화입니다. 그래서 외현화 대화에 대한 심리학 어떤 그 문서를 하나 발견해서 거기서 외현화 대화란 무엇인가 이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외현화 대화는 일단 개인의 내면화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 문제를 외부로 끄집어내는 것을 말한다. 즉 이 대화의 목적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외면으로다가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또 우리가 아까 해석했던 뭐가 맞습니까? 대화인데 이 대화의 목적이 외면으로 끄집어내기 위한 즉 외면화용 대화 또는 외연화용 대화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일단 뭐 외연화 대화라는 그 전문 용어까지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구문에 맞게 해석하는 능력을 갖춰야 구문 강의를 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은 뭐 구문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해석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externalizing conversations의 해석도 역시 구문에서 하는 것처럼 정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설 강의에서는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설을 할 때 해석을 제대로 안 해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다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정확한 해석을 가르치는 강사, 특히 구문을 가르치는 강사라고 하면 해석 대충 해주면 안 됩니다. 그 해석 대충 해주면 학생들이 해석하는 법을 어떻게 배웁니까?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뭐 해설지 해석 정확한 거 있으니까 그럼 구문책에도 이미 해석이 정확하게 들어있는데 왜 구문 강의를 하죠? 선생님, 강사, 이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거 정확한 해석을 가르친다고 하면 평상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정확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 강의는 제 구문 강의도 저도 이제 구문 강의 되게 중요시 하는데 제 구문 강의 역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정확한 강의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내용들, 뭐 해설 강의가 됐든 일반적인 EBS 독해가 강의가 됐든 항상 정확한 강의, 정확한 해석을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국문 강의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능 회오리 첫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